며느리는 집을 비우면 안 된다. 친정은 마음속에만 두어라. 사람은 자리가 돌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친정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친정을 한번 마음 편히 찾지 못했던 며느리 소연,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친정을 허락하는 대신 세상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낸 시어머니 월선의 이야기입니다. 소연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차갑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해였고 그 오해는 어느 날 눈물로 풀리게 됩니다. 월선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웃음도 크게 내지 않습니다.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더더욱 감춥니다. 사람들은 그런 월선을 두고 법도 바른 어른이라 말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삶은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월선은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월선은 어린 동생들 밥을 챙기며 자랐고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는 장터에서 배를 팔아 쌀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흐릿해졌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이 시집왔을 때 시댁은 가난했으나 엄격했습니다. 월선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마음을 숨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친정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월선이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문 밖을 막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집안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월선은 그날 문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삼켰고 발길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선은 아궁이에 불을 더 세게 지피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월선은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며느리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이유를 멋대로 꾸며 말로 만들고 소문으로 퍼뜨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소문은 며느리 하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흔들고 남편의 체면을 깎고 아이의 앞날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마음을 고운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식이 서툴고 무뚝뚝할 뿐 월선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집의 며느리 소연은 그런 월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친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말이 따뜻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웃었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소연이 잘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에게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남편 도윤과 혼인을 했을 때 도윤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소연은 도윤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한 집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때로 말보다 눈치로 흐릅니다. 도윤은 어머니 월선을 존중했습니다. 집안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준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차갑다기보다 세상을 버티는 방식이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월선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소연은 도윤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밥상을 정리하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도윤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족함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갈등 앞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 집은 마을 어귀 낮은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라 불리지만 반쯤은 흙집에 가까웠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늘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시집 온 뒤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산 너머 걸어서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도 먼데 마음은 더 멀었습니다. 월서는 늘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비우면 안 된다. 친정은 마음속에만 두어라. 사람은 자리가 돌이다. 소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잘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참았습니다. 잘하면 언젠가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연은 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음에 지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장에서 쌀을 사오던 길에 친정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요즘 기침이 잦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끝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친정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 어릴 적 이마를 짚어주던 감촉,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밥상 앞에서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도윤은 소연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았지만 그저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월서는 소연의 젓가락이 느려진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밥도 먹는다. 밥을 먹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소연은 그 말에 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누웠지만 소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해 봅시다. 소연은 그 한마디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지금의 불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소연아, 바람이 차다. 너는 잘 지내느냐? 걱정 말아라. 그저 한번 얼굴이나 보고 싶구나. 월서는 장독대 옆에서 메주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한 번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서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깊이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만 읽었습니다. 월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소연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만 다녀오겠습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소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말이 돈다. 말이 돌면 집안이 흔들린다. 집안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편해지지 않는다. 소연은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아픔보다 마을의 입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의 마음에는 오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소연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말해주면 안 됩니까? 도윤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유 없이 그러는 분은 아닙니다. 소연은 그 말에 더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소연이 듣고 싶은 것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 마음은 내 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오해는 집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일할 때도 장독대를 닦을 때도 속으로만 말을 삼켰습니다. 도윤 역시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고 서로의 외로움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마을의 말이 소연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땔감 나르는 길목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친정 못 가서 눈이 퉁퉁하더라. 시어머니가 모질다더라. 소연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수군거림은 소연의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월서는 그 말이 어떻게 집안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문턱을 넘고 담장을 넘고 사람의 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서는 더 엄격한 말투로 집안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감옥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의 사촌 오라비가 다급히 사람을 보내 전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밤마다 열이 오르고 약도 잘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소연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보퉁이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보고 놀라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알면.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후회합니다. 당신도 자식이면 알지 않습니까?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소연에게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머님 편입니까? 저는 이 집에서 혼자입니까?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소연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럽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소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보고 있는 잔인함은 지금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퉁이를 움켜쥐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월선이 들어섰습니다. 월선은 한동안 소연의 손과 보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월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놓아라. 그리고 앉아라. 소연은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도윤 역시 숨을 삼켰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지금 나가면 내가 다친다.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쳐도 됩니다. 어머니를 못 보면 저는 더 다칩니다. 월선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월선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웠을 때 나는 문 밖을 못 나갔다. 나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너를 막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다. 월선은 그날 밤 소연에게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쌀 한 대와 마른 약재, 그리고 은전 2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길이 열리면 다녀오너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그리고 내 어머니께 이 은전을 드려라. 소연은 그제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허락은 기쁨이었지만 월선의 얼굴은 어쩐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서야? 월선은 대답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몫이 생겼다. 소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이 얇게 깔린 길 위로 소연이 떠났습니다. 월서는 대문 앞까지 나와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다. 얼굴을 가려라. 발을 천천히 옮겨라.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다. 그 말은 엄격했지만 걱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걱정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길을 떠난 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못살게 굴어서 도망간 거래. 친정이 좋으니 시댁을 버린 거래. 말은 억울함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증거보다 소문을 믿습니다. 특히 그 마을은 법도를 입에 달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고, 친정은 마음속에만 두어야 한다고,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혀끝에서 도리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 말들은 옳은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고 꺾는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월선은 마을에서 법도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월선이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다고 하자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법도 바른 사람이 법도의 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한 걸음이 마치 큰 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 집은 기와집이라도 살림이 넉넉한 편이지 않소? 며느리 친정까지 챙길 여유가 있으니 참 잘난 체 하는 거지. 칭찬처럼 시작된 말은 끝에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이 며느리를 보낸 일을 자비가 아니라 생색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 집을 다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터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시어머니가 졌다더라. 며느리한테 밀려서 보낸 거지 시어머니가 마음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래. 저 집안도 이제 며느리 기가 세서 시어머니가 꽉 못 잡는 모양이야. 그 말은 월선을 조롱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소연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으로 시어머니는 무능해진 사람으로 그 집안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월선은 장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안악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월선은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허락했고 내가 짐도 챙겼다. 며느리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다. 그 말이 오히려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도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퍼뜨린 말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월선을 찔렀습니다. 꺼봐, 생색이지. 역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며느리 친정 보내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네. 옛날부터 저 집은 말 한마디로 사람 눌러요. 그 말은 월선을 모질지만 체면 차리는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여론이 무서워서 보낸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덮으려고 장터에서 큰 소리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은 월선이 며느리를 보낸 이유를 사돈의 병이 아니라 월선의 체면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월선은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선은 그날 장터에서 쌀을 더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월선은 혼자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와집은 좋겠다. 며느리 친정까지 챙기고 말이야. 월선은 그 말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 소연이 하던 일을 월선이 혼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의 손은 젖은 장작과 뜨거운 솥 사이에서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장독대 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선이 약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도윤은 잘 알았지만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마루 끝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방식이 늘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내며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욕은 며느리를 향해야 할 화살까지 끌어당기며 자신에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약한 쪽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연은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지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연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허락을 해주셨느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 마음이 있으시구나.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마음을 자신은 얼마나 오해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앉아 물을 데우고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딸이 곁에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께 고맙다 전해라.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였다. 사돈 어른이 욕을 먹어도 그 마음은 잊지 않겠다 전해라.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통제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소연은 장터 근처에서 안악들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며느리 친정 보내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더라.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더라. 근데도 사람들은 안 믿더라.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월선이 자신을 보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쁜 역할을 떠안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안악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보호야? 저런 말은 자기 체면 세우려는 거지. 며느리를 친정도 못 가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라니까. 소연은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선을 향한 욕이 진실을 덮고 그 욕이 다시 소연에게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친정만 찾는 며느리, 시어머니 이겨먹는 며느리, 그 말들이 이미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이 젖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돌아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혼자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월선은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왔다면 됐다. 손부터 씻어라. 소연은 그 말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 더 울컥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욕을 드셨다 들었습니다. 왜 저 때문에? 월선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욕은 원래 내가 먹는 것이다. 집안의 말은 어른이 받는 것이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을 못 가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소연 어머니는 도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변호하려는 말처럼 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윤의 망설임이 소연을 또 울렸습니다. 월선은 도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워해서 막은 것이 아니다. 너를 지키려 막은 것이다. 너를 보내면 너는 잠시 편해진다. 그러나 마을은 너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 그 말들이 내게 꽂혀서 너는 오히려 더 아프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나도 그랬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까? 월선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겁이 났다. 내가 너를 보내면 사람들은 너를 먹고 살 것이다. 그 말들이 너를 갉아먹을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욕을 먹을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월선은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월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월선은 그 편지를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돈어른이라 부르며 딸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친정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종이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월선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직접 편지하지 못하게 했다. 내 마음이 급해지면 내가 무너질까봐 그랬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소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월선이 소연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소연이 부서지지 않게 버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왔다는 말은 집안의 담장 밖에서 더 커졌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노골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친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줘. 시댁이 뿌리인데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했다니 저 집도 끝이야. 법도라는 걸 모르는 집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어떤 이는 더욱 심하게 말했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원래 모질잖아. 며느리 친정도 못 가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보내는 척하는 거라니까. 자기 욕먹기 싫어서 며느리 편 드는 척하는 거야. 그 말은 월선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월선은 모질다는 말로 시작해 위선이라는 말로 끝나는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월선은 일부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물을 기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앞에 서기 위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안악들이 멈칫했습니다. 월선이 다가오자 말이 목에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선은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질다 해도 좋다. 내가 위선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내 집 며느리를 물어뜯지는 말아라. 안악 하나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을 하겠소? 그만큼 이상하니 말이 나는 거지. 월선은 두레박 줄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이 아픈데도 그 아픔보다 남의 입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안악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옳은 말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혀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월선을 향한 욕은 더 늘었습니다. 월선이 며느리를 감싸는 시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탓할 수 없게 되자 그 탓을 월선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며느리 편만 드는 시어머니는 집안을 망친다더라. 아들이 어머니 말 안 듣게 만든다더라. 아들이 장차 기운이 꺾인다더라. 월선은 그 욕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집 밖에서 부서지는 것보다 자신이 집 밖에서 욕을 먹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선의 마음이 강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혼자 부엌에 앉아 한동안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씨는 작게 타다가도 바람이 스치면 한순간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월선은 그 불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찔리면 꺼질 것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월선은 그 꺼질 것 같은 마음이 소연의 마음이 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앞에 서지 마십시오. 월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서야 내 아내가 뒤에서 숨을 쉰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가운데에서 조용히 서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의 조용함은 중립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소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편입니다. 당신도 지키고 어머니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말보다 일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그게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면 미안합니다. 소연은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도윤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소연이 부엌일을 할 때 조용히 물을 길어다 주고 장터에 나갈 때는 함께 나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색하게나마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습니까? 그 한 문장이 소연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뒤 월선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함께 가겠다. 소연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친정해요? 월선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께 인사드려야 한다. 그리고 욕은 내가 더 먹어도 된다. 길을 나서는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친정까지 따라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며느리 편만 드는 게지. 저 집은 이제 며느리가 주인인가 보네. 그러나 월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강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친정어머니가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았지만 딸을 보자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월선은 친정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법도 때문이 아니라 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돈어른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다 사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 말에 월선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월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한 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국을 떠서 월선 앞에 놓자 월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먹어라. 사람은 밥을 먹어야 마음도 산다. 예전에는 차갑게 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살아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버텨라가 아니라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밥상이 끝날 즈음 친정어머니가 월선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숨겨둔 비녀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딸 시집갈 때 주려던 것인데 형편이 안 되어 못 줬습니다. 사돈어른께서 딸을 지켜주셨으니 이걸 받아주십시오. 월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 월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소연은 월선 옆에서 걸었습니다. 월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월선은 늘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됐다. 그러나 그날 밤 월선은 소연의 방 앞에 조용히 귤 몇 개를 두고 갔습니다. 소연은 그 귤을 보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작은 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이제 압니다. 월선이 친정을 허락한 것은 단순히 길을 열어준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누군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대신 맞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도윤도 이제 압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월선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소연도 여전히 서툽니다. 도윤도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집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남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온기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로 풀리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용기와 조금의 따뜻함이 쌓이면 그 마음도 언젠가 풀립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